안녕하세요. K드라마 소설자 은지예요. 오늘은 범죄도시 1과 범죄도시 2의 줄거리와 명대사를 소개하고 지난주에 극장에서 관람한 범죄도시 3에 대한 소감과 리뷰에 대해서 말해볼까 해요. 범죄도시는 서울 금천경찰서 강력 일반 부반장인 윤석호 형사가 해결한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했어요. 그래서 윤석호 형사는 스태프롤에서 자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죠. 마동석, 박지환 배우가 무려 8편까지 시리즈물을 계획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어요. 2017년에 개봉한 범죄도시 시리즈 1편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조선족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형사들의 이야기를 그렸어요. 범죄도시 시리즈의 주인공인 마석도는 서울 금천경찰서 강력일반 부반장이에요. 석도는 금천구 일대에선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군림하고 있고요. 흉기를 빼들고 서로 위협하는 싸움판쯤은 통화하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제압 가능한 괴물 형세이자 인간 흉기죠. 마석도는 명실상부한 범죄도시 시리즈 세계관 최강자로 제압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범인한테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찰 신분이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최강의 인간 흉기입니다. 1편 시작을 기준으로 금천구 일대는 독사파, 이수파, 춘식이파 이렇게 세 폭력 조직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마석도는 이들 조직의 위에 군림하면서 이들이 대외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때마다 나타나서 두들겨 패면서 제압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수파의 헐랭이가 독사파 조직원에게 칼침을 놔서 두 조직 간의 싸움이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이 낌새를 눈치챈 마석도가 사전에 침투해 이수파의 도박장에 쳐들어갔고요. 석도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던 중 헐랭이를 발견하고 직감적으로 저놈이 범인임을 눈치챈 석도가 부르지만 헐랭이는 도주합니다. 추격하던 석도는 다른 길로 빠져서 도주하던 헐랭이를 제압하고요. 검거 후 사무실에서 헐랭이를 상대로 취조를 시작합니다. 석도가 처음에는 바카스도 한 병 까주고 최대한 상냥한 태도로 살살 자극을 유도하는데요. 후환이 두려웠는지 헐랭이는 입을 열지 않았고 결국 석도는 어르고 달래다 갈구기까지 하지만 헐랭이는 어쩔 줄 모르겠다면서도 끝까지 입을 다뭅니다. 결국 석도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이게 뭐입니까? 병식은 영문을 모르는 헐랭이를 사무실 구석으로 데리고 간 뒤 머리에 헬멧을 씌운 채 커튼을 닫아 CCTV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만들고 그동안 외투를 벗고 몸을 푼 석도는 그 사각지대 안에서 헐랭이가 쓴 헬멧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무지막지한 폭행을 가합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부상은 없지만 마석도의 무지막지한 주먹에서 뿜어져 나오는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해 고통은 고통대로 가해지고 충격으로 인한 진동이 헬멧 속 헐랭이의 머리에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헐랭이의 공포에 찬 비명이 온 사무실을 뒤덮습니다. 범죄도시 1편의 메인 빌런인 장채는 하얼빈에서 부산, 창원을 거쳐 서울로 올라와 기존 조직들을 장악한 신흥 범죄 조직 흑룡파의 전직 행동대장이자 현직 두목이고 조선족입니다. 장채는 원래 하얼빈에서도 악명 높은 조직폭력배로 중국 경찰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극악무도한 인물이에요. 광역수사대의 정보에 의하면 조직원만 약 300명이 넘었던 거대 폭력 조직 흑룡파의 행동대장 출신으로 중국에서도 1급 수배자로 낙인 찍혀서 중국 공안에 의해 조직이 붕괴되었고 두목을 비롯한 조직원 대부분이 체포되어 모두 처형당했고 행동대장인 장첸과 부하 2명만 살아남았어요. 장첸은 그 후 부하 둘과 함께 부산항으로 밀항했고요. 그 뒤 경남 창원 일대에서 조선족을 상대로 한 악명 높은 사채업자로 유명했다고 경찰이 언급합니다. 장첸은 평소엔 자기 부하들인 위성락과 양태를 대동하고 다니고요. 장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같은 동포 운운하는 말이에요. 돈도 제대로 안 갚으면서 동포 운운하며 동정표를 받으려는 행위를 싫어하죠. 또 장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돈 떼어먹는 놈들이랑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놈들이라고 해요. 장첸은 창원에 올라와서 독사파의 부하 하나를 고리대금으로 묶어 2억의 빚을 지게 만든 뒤 손모가지 하나당 1,000만 원씩 깎아준다면서 오한마로 손을 찍어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손가락만 노려서 총 5번을 휘둘러 손가락 5개, 손 전체를 완전히 작살내버렸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독사파 두목 독사는 부하를 이끌고 달려와 장첸한테 시비를 겁니다. 넉넉하게 누웠다. 근데 내 누군 줄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장첸 일당은 독사를 기습해서
독사파 조직원들의 눈앞에서 독사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해버리고는 그 몸을 토막내서 가리봉동 주택가 쓰레기장에 유기합니다. 이렇게 별 싸움 없이 순식간에 두목을 제거해버리고 독사파를 접수한 장첸 일당은 가리봉동 일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장첸의 흥룡파는 석도의 영향력 하에서 표면적으로나마 분쟁을 멈췄던 이수파 춘식이파와도 본격적인 분쟁을 벌입니다. 이후 이수파 두목 장이수의 오락실을 방문한 장첸은 순식간에 오락실을 점거해버리고요. 장이수는 어이없이 오락실을 뺏깁니다. 이로 인해 자존심이 상한 장이수는 조직원을 시켜서 오락실 건물에 자동차를 들이박아 난장판을 만들어버립니다. 석도는 장이수가 가한 보복에 맞보복하려던 흥룡파의 위성락을 검거하고요. 위성락에게서 정보를 캐내려고 하지만 위성락이 한국말을 모르는 척 중국말만 쓰는 탓에 결국 통역관에 대동해서 취조를 합니다. 석도는 위성락한테 수배지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맞냐고 묻지만 위성락은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석도는 처음엔 화내지 않고 같이 다니는 2명이 어디 있는지만 말하면 조용히 중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때 위성락이 실실 웃으면서 샤삐 라고 합니다. 뭐라는 거냐고 묻자 통역관은 잠시 눈치를 보다가 병신이란 뜻이라고 말해줍니다. 석도는 이에 열받아서 그의 쇄골 위를 짓누르고 위성락은 중국어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소리칩니다. 사람을 토막쳐서 유기한 것도 모자라 산 사람의 팔까지 잘라놓고 변호사를 불러달라는 그의 뻔뻔스러움에 제대로 분노한 석도는 알겠다면서 후배 형사 오동균한테 변호사를 모셔오라고 하고요. 이에 오동균은 어딘가로 가더니 파란 플라스틱 상자를 가져옵니다. 석도는 박스를 뒤적여서 전기 충격기 하나를 꺼내들고 야, 이게 우리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라면서 성락의 몸에 전기 충격기를 댑니다. 석도는 병식과 동균에게 상의를 벗겨 사진 촬영을 한 다음 유치장에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이후 장첸은 장이수의 어머니 환갑잔치 때 이수파를 기습 공격해 부하들을 여럿 작살내버리고 두목인 장이수까지 공격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니? 하은빈의 장첸이야 이 새끼야! 외치면서 두목인 장이수까지 공격해버립니다. 이렇게 장첸은 영화 초반부에 독사파를 먹은 것처럼 이수파도 먹어버립니다. 이후 장첸은 중국으로 도주하기 위해 짐을 꾸리고요. 장첸은 양패랑 동행하던 중 자기들의 뒤를 밟은 강홍석 형사를 승용차로 죽이려 들지만 강 형사의 연락을 받은 석도가 지프차를 타고 난입합니다. 이때 장첸은 홍석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데요. 그러는 동안 양패가 석도한테 당하면서 체포당하고 장첸 혼자서만 달아나게 됩니다. 결국 위조 여권으로 비행기표를 받는 데 성공한 장첸은 김포공항에 도착하는데요. 장첸이 화장실 대변기 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마자 석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 쌌냐? 야, 휴지를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 내는 새끼가.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그 비행기표 어떡하냐?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범죄도시 2의 오프닝. 2008년 베트남 호치민에서 2편의 메인 빌런 강해상은 거물 대부업체 좋은캐피탈의 회장 최춘백의 아들인 최윤기를 납치하기 위해 렌트카 사업가로 위장해 승합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첫 등장합니다. 네 눈에는 내가 렌트카 하는 사람으로 보여? 하면서 해상은 용기의 얼굴을 그어버리고요. 너 납치된 거야. 이렇게 강해상이 잔혹한 본색을 드러내며 범죄도시2 타이틀 로고가 뜹니다. 한편 석도에게 베트남 출장을 가서 가리봉동 금은방 강도단 중 한 명인 유종훈을 인도하라는 임무가 내려와서 석도는 전일만 반장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유종훈이 베트남 영사관에 가서 자수를 했기 때문이죠. 출장이지만 해외여행 가는 기분으로 가볍게 즐기려던 석도와 일만은 유종훈이 얄밉게 반미를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수했다면서 뻔뻔하게 얘기하는 모습에 석도는 일만한테 부탁합니다. 반장님, 진실의 방으로. 여기를? 일만은 잠깐 당황하다가 바로 유종훈이 마시던 음료수 컵을 빼앗아 CCTV를 먼저 가리고 출입문에 서서 복도의 시선을 막습니다. 형은 다 알 수가 있어. 석도는 손가락으로 종훈의 목덜미를 힘껏 짓누르고 귓볼을 쥐어잡아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유종훈이 쉽사리 결정적인 진실을 불지 않자 석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주먹으로 책상을 힘껏 내리치며 진동과 소음 고문을 하는데요. 마침 유종훈이 손으로 귀를 막아서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 진동을 옆방에서 느낀 박창수 영사관은 공사하나 하며 의아해하죠. 그리고 종훈은 결국 자백합니다.
한편 용기는 강혜상 일당의 분위기가 험악해진 틈을 타 차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도로 잡혀버리고요. 혜상은 용기한테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그의 머리를 마체테로 내리쳐 보내버립니다. 갑작스런 광경에 강혜상과 동행하던 일당 중 한 명인 김기백이 돈은 받고 죽여야 할 거 아니냐고 항의하는데요. 그러자 기백 역시 나이프로 목이 따여 끔찍하게 당합니다. 그러자 혜상은 나머지 일당들한테 머리 하나 줄어서 가질 돈이 늘었으니 좋지 않냐고 말을 하죠. 강혜상은 최용기가 머물던 호텔의 프라이빗 금고에서 돈을 꺼내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짜낼 수 있다면서 비닐로 꽁꽁 쌓인 용기의 시신을 꺼내더니 마체테로 그의 팔을 썰어버리고는 용기의 여권사진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가족한테 보내며 5억 원을 계좌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노한 최용기의 아버지인 최춘백 회장은 강혜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킬러들을 강혜상의 아지트로 보내는데요. 이 킬러들은 강혜상이 납치해서 마련한 범죄 자금 10억 원을 찾고 이 돈을 숨깁니다. 때마침 자기 아지트에 도착한 혜상은 아지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국산 담배꽁초를 발견하고는 킬러들이 아지트에 잠입했음을 눈치채고요. 축소 구조의 이점과 방어용으로 옷 속에 신문지를 넣는 등 지능적인 방법을 활용해 킬러들을 전부 죽이거나 무력화시킵니다. 이후 혜상은 자기가 갖고 있던 외화가 전부 사라진 걸 확인하고요. 무력화된 킬러들의 리더를 잔인하게 신문해서 외화가 최 회장의 손에 들어갔음을 알아내고는 킬러들의 리더를 담근 뒤 최 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국으로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는데 혜상이 말을 마치기 전에 최 회장이 전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매너가 족같네 이 새끼. 한편 석도는 진실의 방 재개장을 통해 유종훈으로부터 다른 가리봉동 금은방 강도단 일원인 이종두의 현재 위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석도와 일만이 도착한 곳에는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이종두가 있었고 일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직감한 석도는 다시 유종훈을 신문해 강혜상에 대해 알게 됩니다. 석도는 시체를 발견해서 수사를 개시하려고 하는데요. 외국 경찰이 현지에서 수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 석도와 일만은 베트남 공안과 충돌하고 결국 단독 수사를 벌입니다. 석도는 일만과 함께 혜상의 근거지를 수색하면서 청부업자들의 시신을 보고 혀를 내두르는데요. 강혜상이 기습해서 일만을 마체테로 공격하고 일만은 마체테의 승모근을 맞아 부상을 입습니다. 석도는 혜상과 그의 친구 두익과 싸우게 되고 좁은 실내에서 과도와 마체테를 들고 덤비는 두 사람과 교전을 시작합니다. 슈퍼히어로 석도는 1대2의 상황에서도 그 둘을 박살내버리는데요. 도저히 못 이긴다고 판단한 강혜상은 결국 두익을 버리고 도주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석도와 일만에겐 추방 명령이 떨어지고요. 베트남 공안까지 압박해오면서 강혜상을 놓치기 직전의 상황에 놓입니다.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경찰 주재관인 박창수는 사건의 냄새를 맡은 석도가 베트남에서 무작정 수사를 하자 말리느라 애를 씁니다. 형사님, 형님, 도대체 타지에서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유가 어딨어. 사람 죽인 새끼 잡는데.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 이렇게 석도가 나쁜 놈들 잡아넣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신념을 밝히자 창수 또한 한국 경찰이 동남아에서 힘을 못 쓰는 것에 어느 정도 착잡한 마음이 있었는지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결국 창수는 석도가 두익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가서 만날 수 있도록 경계를 서던 공안의 시선을 끌어 유인하는 등 석도와 일만을 위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물심양면 도와줍니다. 이렇게 석도는 병원에서 몰래 두익을 신문하다가 강혜상이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파악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강력반은 용기의 장례식장에 들러 좋은캐피탈 회장의 아내 인숙에게 감사 인사를 받고 강혜상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 형사 둘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석도는 1편에서 장첸한테 죽은 줄 알았던 장이수를 찾아가 그가 아는 미립국 루트를 캐내서 그 루트를 수색합니다. 그 결과 강혜상의 흔적은 찾아냈지만 강혜상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자기 흔적을 지우면서 이동하고 있어서 따라잡지 못하죠. 한편 강혜상은 밀항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전에 같이 일했던 청부업자 형제한테 동업을 제안하고요. 그때 마침 후배 형사 강홍석은 막내 형사 김상훈에게 새 차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석도가 홍석 보고 차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석은 상훈아 키 드려 라며 은근슬쩍 후배의 차를 가져갈 것을 종용하는데요. 석도는 나 이거 USB가 편해. 이거 SUV인데? 이렇게 석도는 막무가내로 홍석의 차를 가져갑니다. 한편 강혜상은 최 회장이 자기 얼굴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서
장례식장에 직접 들어가 우연을 가장해 회장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엘리베이터에는 회장과 회장의 경호원, 그리고 강혜상 딱 셋만 타게 되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강혜상이 뒤에 있던 회장을 돌아보면서 도발합니다. 이에 경호원이 달려들지만 강혜상은 그를 쉽게 처리해버리고요. 회장을 납치합니다. 피범벅이 된 회장을 잡고 내린 강혜상은 회장이 고용했던 중국인 킬러들을 처리한 형제와 마주칩니다. CCTV를 감시하던 형사들은 강혜상 일당을 추적하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고요. 강혜상 일당은 회장의 아내 인숙에게 회장이 손가락을 자르면서 몸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영상을 보냅니다. 인숙은 석도 일행을 찾아와 사정을 얘기하고 경찰의 도움과 대담한 대응으로 해상과 몸값을 교환하는 약속을 잡습니다. 강력반은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석도는 조직폭력에서는 손을 씻고 동남아 여성들한테 결혼 사기를 치고 있던 장희수를 찾아가 운전사 역할을 부탁합니다. 강혜상 역시 장기철, 장순철 형제와 계획을 논하는데요. 이 형제도 돈이 욕심나서 합류한 거지 딱히 강혜상한테 꼴릴 게 없는 데다가 서로를 믿지 않던 이들은 살벌한 기싸움을 벌입니다. 장희수는 두 여성한테 열심히 국제결혼 사기를 쳐서 성공하기 직전에 운전수 역할을 떠맡기려 들이닥친 석도에 의해 사기도 실패해 울며 겨자 먹기로 최춘백 구출 작전에 합류합니다. 장희수는 끌려와서 불만이 가득했는지 온갖 욕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외화가 가득 실린 캐리어에 눈독을 들이는데요. 막상 인숙이 불안해하면서 형사님만 믿는다는 믿음을 보이자 나만 믿으쇼, 안심하쇼 라고 달래주며 어느 정도 책임감을 보입니다. 이후 석도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도 태연하게 그를 마형사라고 칭했지만 어설픈 행동과 조선족 말투로 인해 그의 정체를 단박에 눈치챈 인숙이 이수한테 한마디 합니다. 이제부터 나만 믿으쇼. 당신 형사 아니지? 티납니까? 장희수는 이후 능숙한 운전으로 석도의 지시를 훌륭하게 수행하고요. 경찰들이 최춘백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고 강혜상 패거리 중 살인청부 형제를 먼저 잡으려고 할 때 형제가 경찰을 무시하고 돈가방을 탈취하러 쫓아오자 급히 백화점 주차장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장희수는 돈에 눈이 돌았는지 인숙을 백화점으로 도주시키고는 돈가방이 든 벤츠를 운전해 도망가면서 최종 승자는 자기라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직후 장희수를 쫓아온 강혜상이 뒤에서 차로 들이박는데요. 장희수는 추격전 끝에 택시를 잡아 타는데 성공합니다. 장희수는 택시 안에서 가방 속 달러 다발을 보며 희열을 느끼고 제2의 인생을 살 거라며 잠적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죠. 그러나 장희수와 강혜상에게 나란히 지명수배가 떨어져 버리고요. 중국으로 가는 모든 밀항 루트조차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장희수는 별 수 없이 석도한테 소개해줬던 애꾸눈 선장한테 거금을 내가면서 밀항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눈치챈 강혜상은 애꾸눈 선장을 찾아가 협박해서 장희수의 위치를 파악해 그를 찾아가 대치합니다. 이에 장희수는 4년 전 이수파 두목 시절처럼 위풍당당하게 잭나이프를 꺼내듭니다. 니네 누군지 아니? 니 누군데? 내 하얼빈의 장첸이야 이 개새끼야! 라면서 호기롭게 덤벼들려다가 강혜상이 꺼내든 마체테를 보자 칼을 떨어뜨리고 주춤주춤 도망갑니다. 장희수는 그래도 거액의 미련이 남았는지 입으로 욕은 하면서도 두 손 들어서 항복하고 강혜상이 가방을 열어 달러 더미를 확인하자 눈이 뒤집혀서 이리 오라고 하다가 강혜상이 다가오면 오지 말라고 하면서 쪼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를 본 강혜상도 어처구니 없어서 웃죠. 전 범죄도시2를 보면서 장희수 캐릭터가 참 웃기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편에서는 장첸의 버금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느낌이 강했는데 2편에서는 조폭이 아닌 자범 사기꾼이 되어 우스꽝스러우면서 귀여운 매력을 뿜어냈죠. 그 후 강혜상은 애꾸선장의 배로 밀항하려다가 마음을 바꿔서 버스를 타고 도주하는데요. 버스가 터널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길이 많이 막히고 있었고 터널 안에서 석도가 경광봉을 들고 직접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석도는 버스를 타고 공무집행 중이라며 승객들을 내리게 합니다. 강혜상은 도저히 달아날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석도를 상대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돈 필요해? 어떻게 좀 나눠줘? 참, 5대5로 나눌까? 누가 5야? 너는 안 되겠어. 넌 에이. 석도는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허리띠를 손에 감아 맵니다. 넌 그냥 좀 맞아야 돼. 맞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럼 벨 눌러. 내리게 해줄게.
이 큰 사건을 해결한 기념으로 강력반 식구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건배하는 모습으로 범죄도시2가 끝납니다. 이렇게 범죄도시 1편과 2편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일주일 전에 돌비 시네마로 범죄도시 3편을 봤어요. 제가 돌비로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마석도가 주먹질을 할 때 효과음이 사람 주먹한테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물론 마동석 배우님의 체격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체급과는 급이 다르긴 하지만요. 마동석님이 실제로 마블 영화 히어로 역할을 맡으신 만큼 마석도 형사도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 히어로 역할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극중 마석도의 소속이 금천경찰서에서 광역수사대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마석도를 제외한 동료 경찰 역할 배우분들이 싹 물갈이가 되었는데요. 이범수님이 맡은 반장 역할이 마석도가 경찰이 되기 이전부터 인연을 쌓아온 인물로 알려졌는데 그런 설명과 달리 영화 속에서는 두 사람이 아직 그렇게 친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최귀화 배우님이 맡았던 전일만 반장 캐릭터가 그립더라고요. 이번 3편에서는 메인 빌런이 2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준영님이 맡은 한국 마약밀매 조직 두목인 주성철과 아오키 무네타카님이 맡은 일본 조직의 행동대장 리키였죠. 두 배우분 다 연기력도 출중하고 포스가 있었는데요. 2명의 메인 빌런님에도 시즌1의 장첸, 시즌2의 강해상보다 존재감이 약했던 점이 아쉬웠어요. 장첸과 강해상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악랄하고 잔혹한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절대로 마주치면 안 될 흉악범으로서의 공포를 느끼게 했던 반면 3편에 나온 빌런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대학 조직, 폭력 조직이 다투는 분위기라 시즌 1, 2에서보다 현실적인 공포감이 훨씬 줄어들었죠. 전 겁이 엄청 많아서 끔찍한 걸 잘 못 보는데요. 그래서 18세 관람가였던 범죄도시 1편은 평이 좋았음에도 절대 극장에서 보지 않았고 나중에 유튜브로 구매해서 핸드폰으로 봤고요. 2편은 15세라서 그나마 마음 놓고 극장 가서 봤는데 2편도 15세 관람가 치곤 많이 잔인했어요. 하지만 3편은 칼을 휘두르는 모습만 보이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베거나 피가 튀는 장면은 잘 나오지 않아서 저 같은 쫄보한테는 적당한 수위였어요. 1편에서의 싱글이야, 2편에서의 누가 오야 같은 상대 배우를 벙찌게 만드는 마동석 배우님의 애드리브가 참 골 때리게 참신했었는데요. 3편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정도의 참신한 애드리브 대사는 없었고요. 대사 대신 골 때리게 우스꽝스러우면서 귀여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장면에서 상큼하게 터지는 마블리의 매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김양호 역할을 맡은 전석호 배우님과 초롱이 역할의 고규필 배우님, 두 분 다 연기력도 좋으시고 완전 선역은 아닌 범죄랑 연루된 악당 캐릭터들인데 뭔가 억울하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참 재밌고 귀여웠어요. 특히 고규필님은 그간 맡은 역할들이 착하고 억울한 인상을 주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 한껏 나온 배를 강조하는 바디아머 기능성 상의에 형광색 반바지, 팔다리에 가득한 문신과 튜닝을 잔뜩 한 BMW까지 인터넷에서 밈으로 표현되는 전형적인 36강패의 비주얼로 등장해 현실 고증을 정말 제대로 해냈다는 평가를 듣고 있죠. 2편에서 너무나 귀여웠던 장이수가 4편에서 주역으로 등장한다고 하네요. 저한테 있어서는 최애 캐릭터가 장이수인 만큼 앞으로 1년 내에는 개봉할 범죄도시 4편이 정말 기대가 돼요.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코미디의 색이 가장 옅으면서 잔인하고 정말 운이 나쁘면 현실 세계에서도 마주칠 수 있는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사람들과 사건을 다뤘는데요. 15세 관람가의 대중적인 시리즈가 되면서 잔인함의 강도는 낮아지고 코미디의 성격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잔인한 걸 좋아하지 않고 코미디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선 두려움 없이 친숙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 시리즈가 된 것 같아요. 범죄도시 3가 개봉하기 전까지 작년 말부터 반년 동안 한국 영화의 암흑기라 불렸는데요. 범죄도시 3는 개봉한 지 단 3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해서 올빼미 이후 6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긴 첫 한국 영화가 되었고요. 일주일 만에 스즈메의 문단속을 제치고 올해 박스오피스 1위 영화가 되었어요. 6월 6일 현재 관객수 600만 명을 돌파했고요. 개봉 3주차 즈음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정말이지 좋은 한국 영화가 없어 다 망했다는 소리를 들은 한국 영화계에 엄청난 구원투수가 돼주고 있죠. 몇몇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부담 없이 시원한 여름에 잘 어울리는 액션과 깔깔 몇 차례 웃을 수 있는
재미난 코미디가 있는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시리즈가 된 범죄도시 3. 머리 비우고 볼 수 있는 액션과 코미디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한국 드라마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드라마 술래저 은지였어요. 고맙습니다.